오늘 북극 한기의 영향으로 서울 등 내륙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고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육박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번 한파가 단기간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정기훈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밖에 정말 춥던데 기온이 얼마나 내려갔습니까? 네, 우선 가장 많이 내려갔던 곳이 강원도 지역인데요. 오늘 아침 강원도 양구 해안 산간 지역 기온이 영하 21.2도까지 내려갔고요. 그리고 화천 산해면의 경우는 기온이 더 떨어져서 체감온도 같은 경우가 영하 30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도 공식 기온의 경우는 영하 11.8도로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낮았고요. 동작구와 또 은평구 등은 원래 기온이 좀 낮은 지역이어서 일부 지역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뚝 떨어졌고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예, 네, 저희가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이 부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 전해드렸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조금 전 2024년 1월에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 테러를 공식 지정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네, 2016년 테러 방지법 제정 이후에 정부 차원의 첫 테러 지정인데요. 정부는 진상규명을 추가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동안 수사 부실이 있었고 재발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면서 2024년 1월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예, 앞서 이 대통령은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60대 남성에게 흉기 공격을 당해 긴급 수술을 받았고 가해자는 살인 미수 등의 죄로 징역 15년이 확정돼서 복역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파 대담을 저희가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일주일 동안 이제 3일이 좀 춥고 4일은 이제 덜 추운 이런 사만사온인데 이번에는 일주일 내내 좀 영하 10도의 그 추위가 계속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도 좀 추웠지만 앞으로 한 2, 3일 정도는 날씨가 좀 점점 더 추워지면서 이번 한파가 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내일이 지금 영하 13도 그리고 목요일인 이 모레가 지금 영하 14도로 좀 예고가 되어 있거든요.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앞으로 한 이틀 정도 더 이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체감 온도 같은 경우에 아침에 영하 20도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20도 정도가 좀 오르내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낮 같은 경우에도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를 좀 오르내리기 때문에 강추위에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후에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일요일까지는 좀 계속 일주일 정도 이어진다고 봐주셔야 되겠고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가 일주일 이어진 뒤에 이 다음 주에도 중반까지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 8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기 때문에 춥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본다면 이번 추위가 한 열흘가량 지속할 가능성이 좀 커지는 셈입니다. 예, 최근에는 뭐 추위가 며칠 가다가 또 풀어지고 했는데 이번에 유난히 이 극심한 추위가 오래가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보통 이렇게 이 한파가 일주일 이상 길게 이어질 때는 북극 한기의 영향이 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한파가 내려올 때 대기 흐름을 이 상하층으로 가득 메운 이 커다란 이 기압의 벽이 이 한쪽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 한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한파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좀 비슷한데요. 이 화면을 좀 확인을 해보시죠. 예. 네, 최근 이 북극의 찬 공기를 감싸고 있던 이 제트 기류가 힘을 잃고 이제 중위도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시베리아 부근까지 한기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부근에 이 대륙 고기압이 형성이 되면서 이 찬 공기가 우리나라 북서쪽으로 지속해서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 동쪽으로 지금 보시면요, 저기압이 형성이 되면서 거대한 이 고기압 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성벽처럼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 이 찬 공기가 지금 한반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금 흘러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기압의 벽에 막혀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상공으로 지금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층으로 지금 한기가 계속해서 좀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상층으로 이 한기 감옥처럼 장기간 이 한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북극 한기가 내려오는 거라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좀 받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올해 좀 겨울에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기온이 계속 좀 들쭉날쭉 계속 기온 변화가 좀 컸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눈이 내리는 날도 많았고요.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이 날씨가 이어진다 뭐 이런 예. 뉴스도 많았잖아요. 이게 모두 이 북쪽의 한기가 지금 주기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또 북극 한기가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시베리아 쪽으로 대륙고기압이 확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자주 지금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 쪽으로는 지금 찬 공기가 제트 기류에 의해서 이 중위도로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네. 이 공기가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통 지금 보시면 출렁이면서 이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중위도 부근까지 내려오고 있죠. 예. 이렇게 되면 이 벨트가 이 구불구불한 물결을 형성을 하면서 이 찬 덩어리가 한 지역으로 남하하면서 한파와 이 폭설 피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자, 이번 북극 한기가 지금 1월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이어서 북미 지역까지 지금 영향을 네. 줬습니다. 이 괴물 한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유럽과 그리고 북미 지역의 체감 여가 30도 안팎의 한파를 불러왔고요. 예, 그리고 지금 유럽에 이어서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시카고 등 중서부 지역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 북부 지역 그리고 동부 지역까지 강한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최근 미국 오디오 부근에서는 이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면서 이 호수 효과로 인해서 이 강한 폭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반면 이 영국 등 프랑스 지역 같은 경우는 유럽 중부와 북부 지역에서 1월 이후에 강한 폭설이 이어졌는데요. 최근에는 이 한파의 고비가 좀 지났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온화한 이 남서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정기는 일단 지났다고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이 한반도를 포함한 이 동아시아 지역은 이제부터 이 한파가 시작인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이 한파가 시작이 된 상황이고요. 네. 네, 최근 이 중국도 북부에서 남부로 이 한파가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현재 강한 한파가 예고돼 있습니다. 자,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는 제트 기류가 약화하면서 1월 초반에 유럽의 극한 한파가 찾아왔고 지금은 강력한 북극 한기가 북미와 동아시아 쪽으로 남하해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특히 이 지역은 한기 영향이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커 심한 추위가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0년과 2016년 때 북극 한기가 남하해서 네, 세계적인 흐름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지금 우리나라 이 추위 유난히 긴데 언제까지 춥고 또 뭐 언제부터 풀릴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면 이번 목요일까지가 지금 한파의 좀 절정 그리고 가장 힘든 시간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이 서울 아침 기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요일 아침 영하 14도 정도여서 바람도 좀 강하고 또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질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일요일 아침까지는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아까 보셨지만 오른쪽에 막고 있던 대기 흐름을 막고 있던 예. 블로킹 장벽이 조금 해소되면서 기온이 조금씩 오를 것이다. 이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주 중반까지는 조금 춥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네. 주 후반부터는 예년 수준과 기온이 조금 비슷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지금보다는 조금 한파가 나아진다라고 보입니다. 다만 당분간은 좀 야외 활동을 가급적이면 조금 자제해 주시고 또 수도계량기 동파에도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극 한기로 인한 이런 한파가 그럼 앞으로 또 찾아올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일단 1월 말까지는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극 한기로 인한 상황을 좀 보시기 위해서는 북극 진동 지수와 그리고 북극 해빙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예. 북극 해빙의 면적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북극의 기온이 올라갑니다. 네. 그 북극의 온난화 형상이 좀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아까 보셨지만 그 제트 기류가 중위도 부근까지 좀 남하하기 시작하면서
곳곳에서 한파와 폭설 등의 기상 이변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 북극의 그 제트 기류가 얼마나 좀 단단하게 이 한기를 좀 붙잡고 있느냐 이걸 알 수 있는 게 북극 진동 지수인데요. 네. 지금 저 그래픽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지수가 최근에 양에서 이 음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북극 진동 지수가 음으로 돌아서기 시작하면은 아까 보셨던 그 북극을 그 찬 공기를 잡고 있던 소용돌이 네, 그게 헐거워지면서 그 찬 공기를 약해진다. 약해지는 걸 나타냅니다. 자, 이 북극을 다루는 그 기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제가 들어봤는데요. 네. 최근 지난해 가을 이후부터 그러니까 한 11월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북극에 이 찬 공기를 가둬두는 소용돌이가 조금씩 약해졌고, 그리고 이 한기가 이 두 갈래에서 이 세 갈래로 나눠서 이 북반구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견도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네. 11월 중순에 발생했거든요. 이 상층권 돌연숭원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 폴라볼텍스라고 하는 그 북극 소용돌이가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네. 이게 그 깨지면서 그 영향이 아래쪽으로 서서히 전파가 되거든요. 지금 1월 계속 그 북미고 유럽이고 우리나라고 한파가 계속 조금씩 닥치다가 지금 크게 좀 전반적으로 한파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돌연승원이 발생하게 되면 지상에 음의 북극 진동이 발생하는 경향성이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런 이 현상이 나타나면 좀 유동적이긴 하지만 보통 한 2달에서 3달 정도 이 주기적으로 좀 북반구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이런 영향이 좀 북반구에 있었고요. 그리고 1월 말까지 좀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월부터는 좀 이런 현상에서 좀 벗어날 것이다.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북극발 한파인 만큼 정말 만만치가 않겠습니다.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